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7주차 화요일에 진행했었던 내용 복습 스터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 3번에 대한 내용 들어갈 거고요. 임용과 징계와 신분보장이었습니다. 양이 좀 많았죠. 많았는데 또 복습하는 내용으로 보자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실제 책이 분량이 되게 많지만 그게 다 법률 들어가고 해당하는 법령 들어가고 그래서 좀 많아 보이는 것뿐이지 기본적인 내용은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잘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1번에 들어가는 건, 네, 임용이죠, 임용. 임용은 제가 사람을 채용하는 것만 임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임용은 정부 조직 내부에서 사람들의 배치를 바꾸는 것도 임용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부 조직의 사람을 선발하고 움직여 쓰는 모든 활동을 다 통틀어서 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임용 중에 내부 임용 말고 외부 임용, 신규 채용 임용이 바로 외부 임용이죠. 외부 임용하면서 임용의 결격 사유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외국인이 임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사실 여기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은 타당성이 있어야 하죠. 측정하려고 하는 걸 잘 측정해야 되고요. 그 시험의 타당성에 세 가지,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그중에서 기준 타당도에 대한 선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험 성적이 다른 실적 기준과 얼마나 부합하느냐 하는 경험적 차원에서 판단되는 타당성. 그래서 채용 시험을 보면은 시험을 보죠. 임용시험, 채용시험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채용시험의 성적과 채용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근무 성적이 나타나죠. 그 근무 성적을 비교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무 성적 아니고요. 뭐 근무 실적, 네, 실제 여러 가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빈칸 채우기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3번입니다. 직책의 변동 없이 같은 계급이나 등급 내에 연봉이 올라가는 것. 등급. 이거 안에서 연봉이 올라가는 것. 우리가 이걸 승급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승진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상이한 직렬에 동일한 계급으로 계급 또는 등급으로 수평 이동하는 거 전직이라고 했습니다. 상이한 직렬이니까 직렬이 달라지는 거죠. 직렬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험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하다. 이게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강임. 강임은 기억하시겠지만 징계가 아닙니다. 그냥 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강임되는 경우가 보통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징계가 아니다 보니 월급이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별도의 심사 절차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강임된 사람이 강임된 사람의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기 전까지는 강임 이전에, 강임 전에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말이 좀 어렵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 휴직도 들어갔죠. 휴직은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해서 공무원이 원해서 청원해서 휴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직위해제에 대한 얘기도 했죠. 직위해제는 직위가 해제되는 겁니다.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서의 계속 신분은 유지하는 수단이고요. 징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다음 강제퇴직입니다. 강제퇴직에는 징계로 퇴직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연한 퇴직. 임용의 결격 사유가 생겨서 당연 퇴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직권 면직도 있을 수 있죠. 그다음 권고사직도 판례에서는 네, 강제 퇴직의 한 유형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퇴직은 퇴직의 유형을 구분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잘 구분되고 있는지 그거 체크해 주세요. 자, 국가공무원법상 법적인 징계에는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한번 써봅시다. 견책이 있고요. 감봉이 있고요. 정직이 있고요. 강등이 있고요. 해임이 있고요. 파면 있습니다. 견감정, 강해파. 이렇게 해서 두 문자 써서 암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여기는 약간 말을 계속 해주면 조금 쉬워지고요. 해임이나 파면은 많이 들어보신 표현들이어서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두 문자를 따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문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두 문자를 입에 붙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승진. 탈락, 승진 탈락. 근무 성적 평정의 결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요청, 공무원의 권리나 의무를 변동시키지 않는 행위, 이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소청심사에 대한 얘기를 쓰려고 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소청 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청 심사에서 제가 요거는 꼭 기억하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신분상의 불이익, 징계뿐만 아니라 징계를 포함한 그거 이외에도 신분상의 불이익이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소청 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승진 탈락이나 근무 성적 평정의 결과는 소청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11번까지 넘어가 볼까요?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 그 밖에 신상 문제에 대해서 인사 상담도 할 수 있고요. 사실 이때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제도가 고충심사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기출선지 한번 쭉 봅시다. 자,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의 안보,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거 맞는 얘기였죠. 15 임용 기간 중에 공무원이 근무 성적, 교육 훈련 성적이 나빠서 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15 기간 중에서는 완벽한 신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면직이 가능합니다. 자,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느냐를 의미하죠. 그 종류에는 그래서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수직적으로 이동시키는 내부 임용 방법에 전직과 전보가 있다. 전직과 전보는 배치 전환이었습니다. 수평적 이동 방식입니다.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었다. 또는 본인이 동의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강임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직위 해제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는데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맞습니다. 자,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임용 결격 사유가 생겼으니까 그냥 당연히 퇴직하는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공무원 관계가 별도의 처분 없이도 소멸이 됩니다. 감봉은 경징계죠. 제가 신분상의 변화가 딱히 보이지 않으면 이건 경징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요. 보수는 3분의 1 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을 실제 삭감하는 처분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건 정직 같은 거고요. 직무는 그대로 종사를 하되 보수만 삭감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요거 X입니다.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가 깎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면직에 대해선 소송심사 청구할 수 있지만 승진 탈락에 대해선 청구할 수 없다. 좀 전에도 이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저희가 신문보장에 대한 얘기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 테스트 보고 그 다음 주 사장에 대한 내용 다 마무리하는 형태로 복습 스터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도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